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유남이라고 하는 전직 교장이면서 감정 코칭 강사로 또 학부모 강의하는 그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았던 그 책 내용은 이 두 남매가 전부 전교 수석을 하고 아주 엄마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고3 아들의 폭탄 선언. 그런데 어느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4월의 봄날, 그렇게 잘 나가고 말 잘 듣던 아들이 퇴근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좀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용건만 간단히 말해. 저희 재촉의 아들은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좀 앉아보세요. 저 할 말 길어요. 야, 내가 지금 할 말 길게 할 시간이 어딨어. 들어가서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바쁘니까 얼른 빨리 말해. 인강? 아니면 학원 하나 더? 그것도 아니면 문제집? 제 입에 언제나 붙어있는 말. 얼른 빨리. 바빠. 이 3종 세트가 늘 아이들의 귀에 꽂힙니다. 눈도 마주쳐 주지 않는 엄마, 얼른 말하라고 다그치는 엄마, 그런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말합니다.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요. 저 학교 그만두고 나중에 검정고시 보면 안 돼요?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가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인생 긴데 학교 그만두고 가고 싶을 때 가지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너 미쳤어? 네가 다니는 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전국 고3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봐라. 힘 안 든 학생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고3병이라고 하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지금 놓치면 공든탑 다 무너져. 몇 달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 그날 저는 정신 차리라고 30분 이상 야단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소리를 하며 야단을 쳤지요.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저는 다시 아들을 불러 30분 이상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학교 안 간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평생 안 하던 지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잔소리를 하며 억지로 학교에 보내놓으면 조퇴를 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온갖 이유를 다 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고액 과외도 종합학원도 가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했습니다. 5월, 6월, 7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말대답 한 번 안 하던 순둥이가 어느 날부터 말대답을 시작하더니 말끝마다 A씨를 양념처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는 생전 보지도 못한 말들 17, 18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분노에 찬 고성만 주고받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이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수많은 일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결국 그 사건들을 뒤로하고 아들은 그해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고3 신분으로 8월 31일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는 전 세계 우리 아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학교 문과 최상위권을 다투면서 전교 임원을 했고 학교의 기대주였던 모범생이 갑자기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며 다그치면서 잔소리를 해댔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굳게 닫힌 방문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고 고2 딸마저 또 속을 썩이네요. 또 읽겠습니다.
아들이 자퇴를 하고 나니 아들에게 그야말로 올인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잃었고 오로지 절망 속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절망 속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후 당시 강남의 모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 너희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엄마 미치는 거 보고 싶니? 아이의 말을 막고 싶었지만 맹랭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딸의 말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잘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하지요? 저도 그만둘래요. 딸의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어쩌라고? 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소리 지르고 혼내고 야단치고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공갈, 회유, 협박,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큰 딸을 억지로 교복을 입혀서 남편과 교대로 차에 실어 학교에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앞문으로 데려다주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고 학교 가는 척 집을 나섰다가 무단결석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딸도 그해 9월 말에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어쩐 일이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졸업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이고 가장 소중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나서 저의 자랑거리였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도 동창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자퇴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부모가 못 이기면 누가 이겨? 부모 말 안 듣는 것들은 쫓아내든지 족보에서 빼버리든지 해야지 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엄청난 사건을 연이어 겪어보니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절감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둔 우리 집 아이들은 뭘 했을까요? 아이들은 오로지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또 게임하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먹고 자고 영화 다운받아 보고 두 아이는 양쪽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외로운 성을 쌓아갔습니다. 게임 중독, 비디오 중독, 집안에 부서진 컴퓨터 모니터와 깨진 휴대전화, 잘린 컴퓨터 선이 점점 늘어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더욱더 높은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얼마나 지냈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무심한 세월은 흘러 무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 햇빛 들어오는 것도 차단한 채 대인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1년 반 동안 저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정말 잘 나가던 남편 사업도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사채업자는 학교에 쫓아와 제가 수업하는 교실 창문 밖에 서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뒤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채업자들 죄송합니다. 사채업자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하 새방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잠자기 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데 크리스천이라서 자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아무 고통 없이 그러니 제 영혼 거두셔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직도 나는 안 죽었구나. 남들은 심장마비도 잘 걸리던데 내 심장은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난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는 거야?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건강에 좋을 리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로 3번이나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 3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또 3번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으며 2번의 대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가정이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지요.
하지만 우리 집 두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냉혈 인간이 따로 없더군요. 심지어 제가 여러 번 쓰러지다 보니 나중에는 쇼하고 있네 라며 비웃으며 저를 구급차에 실어보낸 후 남편에게 연락만 하고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만 보면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왜 놀고 있니? 왜 시간을 죽이고 있어? 인강이라도 들어야지. 문제집이라도 풀어야지. 하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것이지요. 남편 사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너희가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더 초조해진 것이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빚뿐이지만 아이들이 명문대학만 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르칠 마음이 앞섰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는 걸 보면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죽지도 못할 신세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마주하기만 하면 다 닥달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은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엄마 말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혀. 제발 말 좀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도저히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저를 원수 보듯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아이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핥히고 상처 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졌다. 고통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저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마지막 희망에 대한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딸은 어려서부터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와 정반대인 소심, 민감, 세심한 남편을 닮았던 거지요. 그래서 나 안 닮은 딸 황소고집인 너는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많이 닮았다고 착각했던 똑똑하고 잘 나가던 아들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만 혼자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응? 말 좀 해줘. 저는 애원하듯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머리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참 안 돌아가시네.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무심코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이제 아들이 똑같은 어투로 제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쏘아붙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가르쳐 줄까?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하는 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동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숨 막히는 생활, 이게 사는 거냐고. 아빠 사업이 왜 망하고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모르겠어? 아들이 쏟아내는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절규하다시피 소리쳤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뭐? 당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옷만 안 사 입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면서 널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잖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내가 언제 엄마 놀러 갈 때 발목 잡았어? 엄마 물건 살 때 못 사게 카드 뺏은 적 있냐고. 오늘부터 놀러 가시지. 엄마가 말하는 그 비싼 과외비, 학원비 이제 들어갈 일도 없네. 우리 밥 해줄 일도 없는데 한 달, 두 달 놀다 온들 누가 뭐라고 해. 실컷 놀다 와.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옷 다 사서 패션쇼 한번 하시지. 아무도 안 말려. 아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피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아들을 몇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더 때리려고 하자 아들은 제 손목을 확 휘어잡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뭘 잘했다고 때리는데 나도 그동안 쌓인 거 많은데 오늘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보다 훨씬 키가 큰 180cm나 되는 아들에게 코너로 물려서 들을 말 안 들은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여기서 한두 마디 더 하다가는 아들에게 목이 졸릴 수도 두들겨 맞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오늘 내가 나를 잘못 잡았구나. 나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아들에게 맞으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할 텐데 등등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뒷걸음질로 도망가듯 가까스로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엄마의 자존심을 끌어모아 이 자식 너 다음에 보자 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새 길을 헤매고 다니는데 내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하고 처절한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딸의 자해 소동까지 있네요.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아들은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겠고 저 안 닮은 딸이라도 건져보려고 했는데 이 딸이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커녕 제가 해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 딸아이 얼굴을 본 적도 못 본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출장 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터덜터덜 아무 의욕 없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 오자 어디선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울어대나 귀를 기울였더니 우리 집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바로 우리 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뛰어가니 집 앞에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 살림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고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짐승이 포효하듯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방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집 밖으로 나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 창틈으로 아이 방을 가만히 훔쳐보았더니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폭탄 맞은 방이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옷과 책이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튼튼한 창롱문도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는 온통 산발이고 두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물론 얼굴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현장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분노에 찬 저는 아이를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하며 미친 사람처럼 아이 방문을 두들겨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광처럼 생각 하나가 지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러다 저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죽고 난 후에 제 삶을 생각하니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아이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여러분 참 현직 교장의 아들 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 딸이 전교에서 막 1, 2등 하던 애들이 이런 사태에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이 궁금해지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참 정말 교육은 남의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학교로 출근하는 선생님들 자녀들이 간혹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외감 같은 걸 느끼고 또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과하다 싶을 때 반동적으로 나오는 충동적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마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랄TV 윤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